첫인사다, 그죠? 뼛속까지 젠마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DNA가 네트워크입니다. 타고난. 네, 장혜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소리와 그다음에 그 리액션,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뭐 마음껏 웃어주시는 거, 그리고 강사분에 대한 박수 소리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성공 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셔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구정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게 마이크로 바이옴과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지금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돌풍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우리 이경수 사장님이 티를 주시길래 제가 자꾸 바지춤을 올리니까 지금 또 있잖아요. 이게 바지가 자꾸 내려가요. 왜 내려가요? 살이 그런가 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여러분 여기서 교육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네. 아마 교육 받으신 분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리뷰가 되실 거예요. 아, 정말 저런 거였구나 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고요.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나름대로 좀 분주했거든요. 분주한 가운데 늘 강의 준비할 때마다 그거 아시죠? 거의 잠 못 자고 여러분들 뵐 생각에 막 가슴 설레이고, 제가요 제 파트너가 아니어도 이렇게 가슴 설레이는데 우리 임병수 다이아몬드 사장님은 얼마나 이 모든 파트너가 그죠 보시면 얼마나 가슴 뛰고 정말 행복하실까요, 그죠? 저도 언젠가는 꽉꽉 가는 곳마다 제 파트너분들을 채워서 제가 보람이 되도록 하고, 우리 임병수 사장님이 저를 강의를 요청해도 덜 미안하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는 장사꾼도 아니고 영업사원도 아니잖아요. 뭐죠? 사업가예요. 사업가이고 네트워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물론 매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출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해서 매출에 기여해야 제가 또 보람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제품을 판매한 사람이 아니고 제품을 판매하는 강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제가 있었던 뭐 옛날 그 직종이 교육자였고 늘 이제 뭐 교육 쪽에 일을 해왔지만 나름대로의 명예심이나 공명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육 사업을 해갖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지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그 돈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뭐 이제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뭐 넣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혹돼봤자 결국은 끝이 좋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뚜벅이처럼 그냥 가시다 보면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올해 런칭된 신제품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그 대표님 대전에서 우리 첫 화면에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웅장한 음악과 함께 Great Movement,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걸음 하나가 전부 다 위대한 발자취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신제품으로 가지고요, 아니할 말로 신제품만 갖고도 여러분들 우리 돌풍이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필드에 나가서 지금 이제 사업자들이 미팅하고 해보면 뭘 느끼냐면 풍토가 점점점 젠마화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젠마가 우리가 이제 한국형 전통 네트워크잖아요. 그거를 약간 폄훼했던 사람들이 젠마의 제품들이 이렇게 훌륭한 제품들, 뛰어난 제품들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해서 다시 역으로 오신다거나 타사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요. 단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히 한 사람을 우리 그런 건 하지 말자고요. 정말 이 한 사람이 옹으로 인해서 나와 그와 인생이 바뀌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배우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늘 강조하시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고심이 되는 거예요. 원래 8주 교육 과정을 우리가 속성으로 4주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4주 과정을 1시간으로 압축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아마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을 다시 뵐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다 담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의 주제가 마이크로바이옴과 다이어트예요. 여기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과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와 그리고 제가 비포 애프터를 결과물을 담아왔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전방위적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미나는 거는 멀티오나이즈를 브리핑을 하러 갔는데 한참 있다가 여성분이 뭐라고? 사장님 왜 이렇게 뱃살이 없어요? 뭐 드셨길래 그래요? 해서 우리는 디톡스 얘기가 되고 사장님 얼굴에 광채가 나요. 사장님 얼굴 작아지셨어요. 되게 예쁘셨어요. 저는요 하다가 눈에 띄어서 칭찬을 꼭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이거 영상에 다 담아 들어갑니다. 웃음소리고 여러분 이름 불려이기지게 조금 노력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뷰티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제품이 얼마나 재미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강사가 되지 말고요. 어떻게 상대방의 건강을 의사는 아니지만 마이크로바이옴 교육을 받으시면요. 그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는 돼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한 프로페셔널은 안 되지만 세미 프로페셔널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게끔 제가 오늘 최대한 마이크로바이옴 발효 전문가로서 성장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뭘 하나를 이렇게 전달해서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을 코칭을 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체의 메커니즘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인체의 메커니즘을 공부하시려고 그러면요. 오늘 머리 지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주제에 부합되어서 맞는 걸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나게 즐겁게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한번 기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여기서 이게 뭐야. 저 모니터 상에서는 너무 색감이 예쁜데 여기는 조금 덜하다, 그죠? 네, 지금 보시기만 해도 어때요? 눈이 신선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제가요 죄송한데 이거 좀 꺼내니까 저는 지금 강의하기가 네, 이게 조금 열정이 많다 보니까 자, 제가 어렵사리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 뭐예요? 뭐예요? 물고기 그러시면 안 돼요. 보면 물고기를 맞지. 뭐예요? 참치. 어머나, 자, 안녕, 나는 참치야. 자, 이걸 왜 가져왔냐면 어느 와이프가 남편이 들어오면 꼭 옆집이랑 비교를 해요. 그럼 옆집 데리고 살아야지. 근데 뭐야 당신은 늘 참치 배처럼 응? 뭐야 참치야.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그 남편분이 참치만 보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서 참치 요리를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참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썰모라도 있지만 당신은 뭐냐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시면 안 돼요. 얼마나 나와서 고생 많이 하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투도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어투도 예쁘게 내가 내 눈에 볼 때는 그 배도 그렇게 나름대로 뭐 나쁘지는 않아. 근데 자기 있잖아 그 배로 인해서는 건강이 좋지 못해. 그래서 난 걱정되는 거지. 그 배가 어땠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뭐 참치배다 무슨 배다 막 이래버리면요 듣는 사람은 굉장히 빈정상해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여기 남자 사업자분들도 계시니까 남자분들도 그래요. 부인이 어디 뭐 백화점 가자 뭐 사러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서는 분 계셔요? 특히 여기 경상도라 안 그러실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꾸역꾸역 어디 또 따라가시잖아요. 따라가시면 자기야 나 있잖아 이거 보라색이 괜찮겠어? 핑크색이 괜찮겠어?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 빨리 사고 그냥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빈정상하는 게 차라리 그냥 핑크색은 좀 어려 보이겠고 보라색은 좀 날씬해 보이겠어. 이 말 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안 되는데도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요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도 말 예쁘게 하고 파트너와 사업자 사이에서도 우리가 말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는 그냥 웃자고 얘기한 거지만 굉장히 시사성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여러분 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얼마 전에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각 단톡방에 마이크로바이옴 발효수가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들어보셨지만 그전에는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는 10년 동안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이미 10년 동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TV나 정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연일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계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이처, 사이언스, 셀 그러면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전문 잡지예요. 그 전문 잡지에 커버 스토리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계속 연일 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뜨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대대적으로 지금 국가적인 전략 정책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라는 뜻은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폰, 우리가 마이크로폰이 마이크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마이크로는 작다라는 뜻이고요. 바이옴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집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어쨌든 작은 세균을 얘기해요. 작은 세균을 얘기하는데 장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약 38조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공존하고 있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 몸 세포가 30조예요. 어느 게 더 많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훨씬 많죠. 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어디에 97%가 어디에 있냐면 장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워낙 5년 전부터 강의하면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일단 AI가 생각이 날 것이고 모든 게 대체가 된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래 산다. 정말 오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100살 넘어가요. 이게. 근데 이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재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재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 질병과 질환에 시달려서 약봉지 들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떤 분이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복지 요양사 굉장히 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실버 세대의 수명이 연장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떠한 신조어가 생겼냐면요. 미생물 밸런스. 무슨 뜻이에요?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미생물 코디네이터. 야, 정말 재미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코디네이터 그러면 연예인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촬영해야 되니까 의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메이크업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미생물 코디네이터. 내장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마이크로바이옴 발효 전문가라는 표현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시험을 쳐서 뭐 적어도 2급 정도의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그 다음에 평생교육 이런 데 가서 강의도 할 수 있어요. 강사료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내가 약간 프리하게 해서 조금 무료로 해서 훈련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신직종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1990년대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게놈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제가 예전에 그 생명과학연구원이 있어가지고 제자 중에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게놈 프로젝트가 시행 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어르신들 만나뵐 때는 좀 표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고 이게 표현 잘못하면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게놈이 되잖아요. 게놈 프로젝트예요. 자, 게놈이라는 것은 생물의 유전물질인 DNA를 담고 있는 그릇을 표현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DNA를 말하는 거예요. DNA. 자, 그럼 우리가 DNA라는 거는 쉽게 또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큰 빌딩을 짓고자 하면 뭐가 필요한가요? 설계도가 필요하죠. DNA는 인체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90년대에
이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왜 진행이 됐을까요? 첫째는 너무나 심각한 암, 당뇨, 모든 성인병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그 돌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질병의 해답을 그렇게 클리어하게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유전자 가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나와 있지만 결국은 정말 신기한 거는 이 모든 질병의 답을 어디서 찾냐면요, 미생물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2의 게놈 The Second 프로젝트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부상을 하면서 지금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서서히 이제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까는 뭐예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면 마이크로바이옴 게놈 프로젝트에서 MGP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난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낸 연구 결과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몰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귀에 담아서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타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 가지고 핵심 주력 상품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바이오틱스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요거의 변천사도 약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티라 그러면 뭐예요? 뭔가 반대하고 부정적인 걸 말하죠. 그래서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 우리가 별로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는 항상 초긍정이고 절대 긍정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처럼 20세기에는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죽이는 안티바이오틱스 시대였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뭔가 병이 발발하면 어쨌든 그 병균을 사멸시켜야 됐었어요. 근데 그 병균을 사멸을 시키는데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따라왔냐면 좋은 균도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이제 지금은 조금 질병과 예방을 하고 건강에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젠마에도 신프로바이오틱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말 정확하게 뭔지도 나중에 또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현대의학의 화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넘어선 마이크로바이옴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지하시고, 저는 어쨌든 대표님이 시대적인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메가랩이란 연구소와 이렇게 해서 우리 제품을 만들어냈다 사실이 정말 너무 고무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그 이너가든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그 체험이나 많이 나오시겠지만 제 체험도 있고 또 제가 제 그룹의 고객분들의 체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일단 먼저 한 달 정도는 먼저 시험에서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참 파악을 많이 했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건강 중에서 어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제는 뭐 답이 그지 나와가지고 장 건강. 근데 장 건강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 장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는 사실은 뭔가 어렴풋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 자, 아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장내 생존하는 미생물을 총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이 깨졌어요. 자, 깨지고 나면 우리는 흔히 대장은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폄하를 했었어요. 그냥 우리 어른들 말씀에 잘 먹고 잘 하고 잘 자면 건강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대장은 정말 우리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정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너무 많이 깨달았죠. 그런 것처럼 여기가 대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요, 이렇게 무수한 질병이 생겨요. 정말 요 화면은 찍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분들이나 컨설팅 할 때 꼭 말씀드리세요. 그 제가 지금 보면서 제일 먼저 이게 지금 보면 그 의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두는 부위가 되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신경계와 면역계를 컨트롤 타워한다는 거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부위?
신경계와 면역계. 자, 그래서 지금 뇌질환에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뇌질환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뇌질환까지 여기에 뭐 자폐 스펙트럼이다, 파킨슨병이다 이런 것도 장내 마이크론 불균형으로 일어나고요. 심혈관 당연히 일어나고요. 그 심혈관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현대인의 3대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가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어느 날 제가 공부해왔던 글을 단톡방이나 고객분께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장내 이렇게 미생물 불균형이 일어나면 정말 많은 질병이 생기지만 아토피 알레르기도 가려움증도 많이 생기고요. 근데 심각한 거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옵니다. 그랬더니 딱 뭐라고 그러냐면 원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 진단을 받아가지고 가렵대요. 계속. 근데 가려운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금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가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은 솔직히 진단 한번 받으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위에 아토피나 천식이나 가려움증 많잖아요. 물론 세제를 썸으로써 또 그런 것도 영향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간질환도 물론 있고요. 간질환도 오고 그 다음에 대사질환 뭐 나중에 제가 당뇨 얘기도 할 거예요. 제2형 당뇨 비만도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파트를 정말 저는 너무 중요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1시간 반 동안 알차게 좀 배워가서 그 부분만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질병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딱 하나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해요? 신경계통과 면역계통을 관장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요. 지금 아주 현대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균이 약이 된다는 지금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여러분 저기 점심 식사 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기차 타고 내려오느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똥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왜? 장에서 있어가지고 똥 이야기를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대변 얘기도 하지만 정말 이게 의과학자들이 나와서 똥이라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똥에서 모든 미생물이 결집이 되고 여기서 찾아내서 치료제를 만들고 지금 그런 일들이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생지로 실험을 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크론병이라든지 너무 심각한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의 똥에서 건강한 균을 채취를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아를 임플란트만 하는 게 아니라 균조차도 임플란트하는 시대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체 건강 핵심 열쇠 장이라는 거는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제로도 쓰인다는 거 정말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정신질환 치료제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경계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면역 항암 제도에도 미생물 연구가 그래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개놈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붙인 만큼 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선진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요 작년 11월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군요. 벌써 2021년 11월에 국가전략정책으로 이미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하나의 정책으로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산하 기관들이 발빠르게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류 흐름을 저희 대표님이 빨리 캐치하신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품이 그냥 좋아라는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정보력이 굉장히 우수한 분이셔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마이크로바이옴은 교육을 받거나 이수하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을 조금 선점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식과 상식 겸비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좀 변화된 모습으로 되어줘야만이 진솔성이 더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요 저는 TV를 잘 안 봐요. 볼 시간도 없지만 원래가 TV도 잘 안 보고 우리 가족이 TV를 잘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TV를 틀면요 요즘 여러분들 많이 접하는 게 뭐예요? 맛집.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맞지. 그냥 정말 뭐라 그럴까? 먹고 해피한 게 아니고 먹고 축자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보면 털면은 먹방이고 그 보통 보면은 그 프로그램에 예쁘게 생긴 개그맨들 중에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예쁘기는 예뻐요. 뚱뚱하신 분들 와가지고 막 먹방을 하는데 저는 어떤 관점으로 봐지냐면 아까 우리 참치 봤잖아요. 참치는 쓸모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보면서 그분들 아직도 아기를 낳아야 되는 분도 계시고 미스도 있고 이런데 저는 건강학적으로 자꾸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어머 보기 싫어가 아니라 저는 이제 건강이라는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참치배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먹방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는 예전에 기억하세요? 예전에 노래방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노래방이 보편화되면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왜 그렇게 잘하세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못해요. 그런데 전 국민을 가수화를 시키더니 지금은 먹방이 나와갖고 뭐가 돼요? 전 국민의 먹방. 비만화, 당뇨화. 자,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 심각하냐면 전 국민을 비만화를 딱 시키더니 저기 좀 전에 제가 노래방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TV 딱 틀면은 뭐가 또 나와요? 미스터 트롯, 불멸의 트롯, 뭐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또 그거는 뭐 즐거움을 주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와서 야 이게 도대체 전 국민을 이렇게 당뇨와 비만에 시달리게 하면 결국은 누가 수혜자다? 의료. 네, 그죠. 병원 뭐 이렇게 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생활과 패턴을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요 심각한 거는 그래도 우리는 젠마를 만났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MZ 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보면요 식습관의 불균형으로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편의점에 가면 가공식품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캔에 든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밥도 근데 또 거기에 파는 편의점에 파는 밥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저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우연히 한번 보고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직접 해서 먹는 거랑 다를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가공식품들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중요한 거는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해서 섭취하다 보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방부제가 들어가요. 자, 방부제가 들어가고 그걸 먹다 보니까 악순환이 생겨서 장애 문제가 생겨서 또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면 또 뭘 지어줘요? 항생제를 지어줘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합시다.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을 깡그리 씨앗을 말려버리는 핵폭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항생제는 정말 핵폭탄은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 핵폭탄이 지금 그 위험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긴장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는 일단 투하가 됐다 그러면 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폐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다가 스트레스가 또 생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병원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 불균형 상태가 오면서 요즘에요 의외로 주위 분들이 장 누수 상태가 많아요.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볼까? 그래서 장 누수를 제가 또 뒤에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왜냐 요즘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밀가루 음식을 드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뭐 피자다 시작해서 빵부터 시작하고 빵집도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많이 생기고요. 빵집도 기업형으로 해요. 요즘에 무슨 베이커리, 또 베이커리 표현도 안 해요. 무슨 팩토리라고 해요. 팩토리. 이야, 빵 공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장내 불균형 상태 보면요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성 질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나는 이런 거를 맡고 약봉지를 들고요. 왜 복지요양사가 자꾸 많이 늘어나나요? 그만큼 환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해서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받을 때 전문인한테 교육받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뭐 저희들 강사 역할은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를 저희들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 자, 요거는 영화 과학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병헌 배우입니다. 이병헌 정말 우리 한국에 연기파잖아요. 정말 연기를 잘하는데 이 장면이 지금 뭐냐면 응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 이틀을 응가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왕이 심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똥을 못 싸가지고 얼굴이 똥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저기 지금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옛날 왕들은요 그 대궁궐 안에 신성한 곳에 화장실을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처소밖에 멀리 있다 보니까 저 왕은 또 굉장히 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시녀들이 이렇게 왕의 병기를 매화틀이라 그래요. 원래는 매자가 대변을 의미하고요. 그 우자가 소변에서 원래는 매부틀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매부가 매화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것도 왜 바뀌었나 하고 제가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왕의 똥에서는 매화향이 난다 이래가지고 매화향이 난다해서 그래서 매화틀. 그러니까 매부틀보다 매화틀이 좀 예뻐요. 근데 그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그걸 또 나가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틀 만에 볼일을 팠어요. 그래갖고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장면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소리가 빡 나오면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니까 저 밖에 시녀들이 경하들이 옵니다. 야 정말 똥사고 축하를 받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자 경하를 들이옵니다. 이제 하고 나서는 그 똥을 들고 가요. 근데 똥 이야기가 자꾸 똥똥똥 들으니까 그렇게 거부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똥을 매하트를 들고 어디로 갈까요? 갖다 버려요? 아니요. 어디로? 어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고 가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냄새. 야 이거는 저기 와인 소믈리에도 아니고 이거 원래 와인 소믈리에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똥 소믈리에, 똥물리에. 자 그러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찍어서 맛도 보고. 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먹어서 맛을 보고 왜 먹어서 맛을 볼까요? 왕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로 갖고 뭘 체크했다? 왕의 건강을 체크했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여기서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데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 못지않게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민족인 거 아시죠? 저는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혹시나 외국에서 우리 예전에 우리 역사를 가지고 근거를 해서 하지 않았을까? 어떤 자료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옛날에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직종이 있었대요. 50대면 50대, 100대면 그러면 맞고 나면 생독이 오를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독이 올랐던 사람의 동의보감에 똥은 해열작용이 있어가지고 열을 내려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그 방법은 제가 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못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똥을 받아서 추출했던 어떤 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액을 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랑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기가 막혀요 우리 조상님들. 그 저는 왜 우리 한국이 먼저 이렇게 하지 않고 외국에서 저는 우리 이 자료 가지고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일리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생물을 만나는데 그럼 우리 미생물을 언제 만날까? 미생물과의 첫 만남. 자 여러분 미생물과 첫 만남인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을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이제 생지 실험을 처음에는 우리가 생지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생지 실험을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에서 실험을 했더니 거기서 태어난 그 또 베이비 생지가 있을 거잖아요. 뇌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뇌 능력이.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솔직히 현대의학이 와가지고 우리 대부분 보면 어떻게 아기를 어떻게 낳으라고 권유를 해요. 제왕절개를 너무 많이 권하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거는 제왕절개로 나와버리면 아기가 제가 좀 생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장내 미생물 균형이 다 깨져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연분만 하는 아기는 나오면서 어떻게 엄마 질로 통해서 나오잖아요. 질로 통해서 나오는데 그 질 내에 산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산도에 아기가 흠뻑 젖고 호흡하고 눈에 눈 깜빡이고 귀로 코로 입으로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을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미생물 쉐균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앞으로 몸에 저항력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왕절개한 아이들은 여기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제왕절개 그러니까 뭐 저희 아이도 제왕절개를 했는데 내 능력이 떨어진다 소리가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늘 전교 1등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이야기를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G를 얘기했어요. G. 생지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미로를 찾아가는데 그거를 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 그 이야기를 저는 정말 이 강의를 교육을 받으면서 되게 미안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 역량 여기서 제왕절개로 해서 이렇게 하신 분 그렇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왠지 모르는 그런 죄책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인어가든 디데일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드시죠. 맞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아이로 태어나서 노년이 되기까지는요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세월 동안에 얼마나 이 마모가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아도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장내 미생물 환경을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노화도 방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이야기를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역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하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역할 요거까지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내 미생물 역할이 일단 어쨌든 우리가 입에서 식도로 해서 위로 해서 소장으로 해서 쫙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영양소를 어쨌든 소화 분해해서 흡수를 하잖아요. 흡수를 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신경계와 면역계를 관장한다고 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면역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영양소 발효는 당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이 이렇게 균이 썩어가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패냐 발효냐 어느 게 유익해요? 발효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패되는 건 썩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양소가 발효가 됩니다. 영양소가 발효가 되고 그러면서 이 장에서 해독 역할까지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염증 방어. 자, 그래서 아까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니까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아토피 알러지예요. 가려움증. 그래서 아토피아 그 가려움증이 지금 주위에 그런 질환 앓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오나이트하고 얘랑 결부시켜서 얘기 나가면요 답이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염증 방어도 되지만 신경 전달 물질 생성한다는 게 제가 이거를 조금 많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 생성. 지금 우리가 보면 신경 전달은 보통 어디에서 관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뇌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머나. 그런데 장이었어. 네네. 콜롬비아대 진짜 그때 그 콜롬비아대 교수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내 미생물이 the second brain 제2의 뇌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다고 한다면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이 어디서도 만들어진다?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잠을 잘 못 잔다. 불면증은 뭘로 이어져요? 보통 주변에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갱년기 정서를 앓는다거나 약간 신경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불면증을 앓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물어봐요. 우울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치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다. 치매로 갑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조차 장에서 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이 장에서도 되는데 우리가 이걸 표현 한번 해보자고요. 불면증도 거기서 일어나고요. 수면 미생물도 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행복 호르몬이 뭐예요?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얘들이 정말 행복 물질로서 굉장히 나의 기분을 업시켜주고 굉장히 나를 무드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기분이 막 생기고 이러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뭐예요? 낮에 산책을 했을 때 햇살을 받았을 때 듬뿍 받아요. 듬뿍 받아서 우리가 햇살 받으면 기분이 일단은 좋잖아요. 근데 햇살을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그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정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낮에 햇살을 듬뿍 받고 이게 밤이 되면서 뭘로 바뀌어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으로 싹 바뀌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행복 물질입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어디서요?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우울증, 불면증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 해드리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전문적인 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드립토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드립토판은요,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자, 두 개 중에서 체내 합성이 안 되는 거.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내 합성은 되지 않는데 드립토판이 굉장히 불면증과 우울증과 굉장히 신경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큰일 났어요. 체내 합성이 안 된다니. 그러면 외부에서 넣어줘야 돼요. 얘는 동물과 사람에게는 체내 합성이 안 되는 게 드립토판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드립토판이 세로토닌의 전구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탁 넣어주면 단백질이 어떤 그런 원물질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밑에 영양분을 적어왔는데요. 되도록이면 단백질의 완전체인 식품이 바나나, 계란, 두유, 아몬드가 이 드립토판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요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뒤에 식단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얘들을 많이 먹어주기 시작하면 불면증이 완화되고 바나나를 아침에 드시는 것보다 지침하시기 전에 드셔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로토닌과 트립토판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보실까요? 굶주린 미생물이 보내는 경고. 이거 우리가 꼭 파악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장 속에는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장에는 산소가 없어요. 장에는 산소가 없어도 유익균들이 굉장히 아늑한 공간에서 영양분도 받아먹죠. 그래서 발효도 하죠. 자기들에게 너무 아늑한 마이 스위트홈이에요. 근데 그게 산소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부패가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산소를 좋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산소가 공급되지만 몸에 안 좋은 산소는 뭐라 그래요? 활성산소.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좀 쉽게 깡패산소라고 표현했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장 속에 38쪽의 미생물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먹이가 부족한 거예요. 자, 먹이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장에 좋은 거를 먹어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먹이가 부족하고 장소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누가 살아나냐면 유익균이 살아나요. 유익균이 살아나요. 자, 그럼 우리가 보면 장 속에는 보통은 세균들이 어떻게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중간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보면 이 아이들이 보통 보면 유익균은 25, 중간균은 60, 유해균은 15거든요. 그래서 체적의 밸런스는 어떻게 해요? 유익균이 85대 15가 가장 좋은데 이 중간균 애들이 참 얍삽해가지고 난 사람도 이런 사람 정말 싫어. 장 속에 유해균이 득세하잖아요. 그래? 난 너랑 너 편 먹을래. 그래서 거기서 딱 갖다 붙어. 그죠? 그런 소리 생각이 들죠. 근데 또 유익균이 많아지면 와, 난 너하고 또 한 편 먹을래. 또르르 가서 거기들랑 막 이렇게 한 편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끝까지 살아나는 이 유해균이 산소랑 만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먹이가 없어요. 장 속에 나름대로의 먹이가 없다 보니까 이 유해균들이 뭘 먹냐면 장 속에 있는 점막을 갉아먹어요. 우리 점막을 갉아먹어요. 이 부드러운 점막을 다 갉아 먹으니까 뻥 뚫려요, 안 뚫려요? 이게 장 누수 상태라고 해요. 그럼 장 누수가 뭐예요? 누수. 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점막이 있어서 보호를 잘하고 있다가 얘네들 다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어머나, 혈관으로 유입돼요. 혈관으로 유입이 되면서 다양한 염증, 가장 심각한 건 염증이에요, 여러분. 염증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뭐 방광염, 신우염, 모든 게 편도염, 염이 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장 누수는 예사롭게 보시면 안 돼요. 장 누수가 계신 분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밀가루 음식이에요. 밀가루는요, 어느 정도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쫙 하고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또 밀가루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강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막부분을 다 먹고 벌어진 틈새에 다양한 염증이 이제 생기면서 많은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몸신에 나왔던 거. 그래서 지금 보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데 전신으로 염증이 쫙 퍼져나가면요 어떠한 심각한 질병이 생기냐면 일단 당뇨가 와요. 당뇨가 오고 심혈관 질환, 간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와요. 그럼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관련된 질병들이 있었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비만이 초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괴를 끝까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 관련된 거, 장내 미생물에 관련된 거를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 정도만의 상식 가지고 일단은 계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생물에 있어서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타사들이 보면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단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표현이겠죠? 그다음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그 유산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걸 말해요. 먹이가 되는 거. 근데 신바이오틱스는 우리 지금 챗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바이오틱스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성의 질 추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진짜 뭐 이너가든도 정말 계속 드시지만 프로바이오틱스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챗마에 있는 제품 다 드십시오. 그냥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장내 미생물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 것처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지금 타사들이 굉장히 핫 이슈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셔서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리크루팅 할 때 절대 언쟁하지 말고 그런 거니? 그 우리 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 대사산물까지 들어가서 꽤나 좋은 그죠? 저기 미생물이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멀티바이오틱스예요. 멀티바이오틱스는 최근에 가장 핫한 신조어인데 여기는 그냥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요. 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사균체. 자, 사균체는 일단 죽을 사자 균체지만 균이 죽어는 있지만 쉽게 표현해서 균이 죽었다기보다 활성화를 하지 않는 비활성화 균체인데 몸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효모균이 있고요, 고초균, 여러 가지 유균, 복합균주가 들어간 것을 멀티바이오틱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고초균도요, 김치에서 추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생물 용어 정리를 했고,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것도 좋지만, 마지막에, 그죠? 최대한 효과가 되게 된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잠시만. 또 깨알 순구린 정말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또 깨알 홍보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씨앗균주가 뭔데?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씨앗균주가 종균인데 여러분 종갓집 들어오셨죠? 그죠? 뭐예요? 어쨌든 캡틴 헤드가 뜻이잖아요. 그러면 씨앗균주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가 샤땡 이것도 뭐 유튜브를 안 나가니까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 이렇게 보면 진품이 있고 또 가품이 있잖아요. 근데 진품은 들면 왠지 어깨가 어색하지만 가품 들면 왠지 내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씨앗 균주도 그냥 다 같은 미생물이 아니고 야 오리지널이다. 자, 한번 보실까요? 씨앗 균주라는 건 세대가 있어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갖고 타사분들과의 이야기에서 고객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예요. 몇 세대 균주라는 건 솔직히 우리가 교육을 받고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4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품에는 그러면 그 균주를 타사들이 당연히 안 해주죠. 왜냐하면 배양을 해서 수입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고 연구개발하려면요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해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일단 배양을 한 거에서 3차, 4차 가장 4차가 상업적으로 많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타사들이 주는 거는요 주로 3배양, 네 번째 배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균주에 타사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게 모양은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 지금 발효소 빅히트 치고 있죠?
발효수와 우유, 요거트에 넣어서 해보면 어떻게 돼요? 부패가 되지 않고 뭐가 돼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육안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날씨가 이제 조금 따뜻해질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뛰어야 될. 왜냐? 지금 이제 발효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주에서 배양이 되면요 이 숫자가 그대로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배수로 계속 내려가면요 나중에는 균사체로 그냥 기능 상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제가 먼저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앞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너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쓸 신작 뭐예요? 알아두면 쓸데있고 신박한 잡학 지식이다 이래서 제가 붙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요 오 정말 신박한데 할 거예요. 사실은 지금서부터 해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그냥 바로 갈까요? 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뇨는요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건강 컨설팅 하시고 코칭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당뇨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5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구수의 이미 3분의 1을 훌쩍. 자, 그러면 1560만 명이 당뇨수인데 거기서 약 처방을 받는 사람이 600만 명이 이상이 된다고 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당뇨는 어떻게 걸려요? 설탕물이, 쉽게 표현할게요. 설탕물이 혈관을 타고 가서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끈적끈적해지면 혈이나 우리가 영양분이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원하지 하지 못하죠. 왜? 차를 몰고 가는데 도로 공사하느라고 막 파헤쳐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게 상처 혈관에 스크래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 119 역할을 하는 누가 온다? 콜레스테롤이 와요. 내가 도와줄게. 왔는데 그걸 덮어줘요. 덮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막혀요. 그래서 막히니까 그 증세를 뭐라고 해요? 고지혈증이 해요. 그 고지혈증이 조금 발전하니까 또 뭐가 돼요? 고혈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당뇨는 고혈압, 고지혈 세 가지가 아주 쓰리콤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인데 왜 심각하냐면 합병증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어디로 가요? 말초 신경병증이 와요. 손발 수족이 저리고 차가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손발이 차갑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혈액순환 안 되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당뇨가 있는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갑자기 시야가 흐리고 비문증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 뭐예요? 황변망막증이라고 당뇨 망막병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병증으로 오면요 당뇨는 평생 고질병이 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어떻게?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인슐린 저항성. 자,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분들이 주위에 간혹 당뇨 환자가 많다 보니까 간혹 지인들 통해서 들어보셨죠? 자, 인슐린 저항성이 뭐예요? 우리가 몸에 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게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이 지금 이제 세포 속에 이제 기운 에너지 주려고 막 찾아가요. 찾아가서는 똑똑 문을 두드려요. 그때 문을 열어주는 게 누구예요? 인슐린이 탁 하고 열쇠를 열어주면서 웰컴 하고 문을 쫙 열어줘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에너지 역할을 하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제 막 사람하고 쫓아다니고 막 미팅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이제 그 에너지원을 써요. 근데 또 하고 나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이제 뭐 좀 먹어볼까? 당이 떨어지네? 여러분 있잖아요. 농담삼아 당이 떨어져갖고 당 먹을 시간이 하는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먹어요. 먹고 나니까 자리를 옮겼더니 또 뭘 먹지? 나 좀 전에 먹었는데 그래서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많은 과잉으로 혈당이 지금 막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 역할은요 그 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정화를 시켜주는데 어느 날 자꾸 너무 쳐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미치는 거야. 나 솔직히 나 진짜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처먹어대네. 우리가 한자로 암이 뭐예요? 암의 글자가 뭐가 똑같은지 세 개가 들어가요. 입구자가 세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처먹으니까 보이고 해서 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어떤 날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김말 선사님 웃음소리 호탕하니 올해는 큰일 내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먹어주니까 인슐린이 와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나 일 안 할래 하고 도마를 가버렸어요. 자, 도마를 갔어요. 그러니까 포도당들이 와가지고 문 앞에 와가지고 문 열어줘 하니까 없어요. 열쇠를 안 열어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원으로 못 쓰이겠죠. 자, 에너지원으로 못 쓰이니까 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캄다운 돼서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니까 또 처먹어. 인슐린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되면서 당뇨형, 비만형 당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요, 나 너 싫어! 나 문 안 열어줄 거야! 이렇게 된 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간헐적 단식. 정말 멋집니다, 저거. 자, 여러분,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쨌든 뭐 먹다가 말다가 그런 뜻이에요. 자, 간헐적 단식은요, 정말 중요한 거를 제가 일단 얘기를 할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식사할 때까지 12시간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본 결과를 제가 다 나왔거든요. 진실하게 다 보여드릴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12시간이 좋다고 하지만 가장 제가 해보니까 효과적인 거는 16시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16시간 또 안 먹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안 죽어요. 자, 여러분 영어에서 아침 식사가 영어로 뭐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느 정도는 제가 어려운 건 절대 안 물어봐요. breakfast. 자, breakfast가 뭐냐면 break하고 fast 단어의 합성어예요. fast가 원래는 빠르다고 알고 있죠. 영어의 뜻은 단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침 식사가 뭐예요? 그 단식을 깨서 먹는 게 아침 식사예요. 해줘야 여러분 지성인인데. 자,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빨리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거든요. 식사를 되도록이면 일찍 딱 끝내놓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 보자고요. 6시에 식사를 했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날 12시면 아침 6시가 12시간이죠. 근데 6시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7시, 8시, 9시, 10시에 뭐가 돼요? 16시간이 되죠. 그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오토파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잠시만.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비어있는 동안에 세포들이 있잖아요. 배고픈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영양이 결핍된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는 배는 고픈데 어떻게 포도당이 없어. 그래서 뭘 쓰냐면 지방을 갖다 써요. 지방을 갖다 쓰니까 체지방이 빠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그러면 지방이 빠지면서 지금 보면 오토파지라는 거는 영어로는 자가포식이에요. 뭐야? 스스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지가 이렇게 효소든 뭐든 일하고 난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들어오는 음식물이 아니라 남아있는 찌꺼기 세포를 스스로 자기가 그걸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보니까 세포 청소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포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앞에 지금 이 표현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케톤 바디, 영어로는 케톤 바디 또는 키톤 바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케톤체라는 표현이에요. 케톤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니까 이렇게 수준 있는 공부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케톤이 뭔지 키토산화 아는데 저건 뭐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멋진 게 있잖아요. 케톤 바디력을 향상해라 이러면요. 솔직히 여기서 교육 안 받으면 또 장혜린이가 쉽게 설명 안 해주면 나가서 케톤 바디 그러면 아니 뭐 바디는 알겠는데 그건 또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톤 바디가 뭐냐면 아까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포도당 에너지원이 결핍이 되니까 뭘 갖다 쓴다고요? 지방을 갖다 쓰잖아요. 지방을 갖다 쓰니까 뭐가 된다? 다이어트가 된다. 자, 중요한 거는요. 다이어트가 되는데 질병 치료가 가능해요. 정말 이게 멋진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케톤 바디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황금 비율의 영양소 10단을 제가 공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가 한 3, 4분만 쉬면 어떨까요? 3, 4분만 쉬었다. 여러분 다녀오시고 나면 지금은 이제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는 식단, 그 다음에 제가 체중 변화 이런 것들 좀 더 재밌는 시간이 될 거니까 우리 조금 다녀오시고요. 몇 분에 3시 10분에 시작할까요?